혹시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새벽 시간에 79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당뇨 관리도 잘하시고 단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으신 거죠. 각종 검사를 했지만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전날 드셨다는 음식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식 속에 숨겨진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평범한 식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설탕보다 훨씬 더 강한 독으로 변해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현재 75세인 저 역시 고령층 영양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환자분들 중 10명 중 8명 이상이 음식 때문에 건강이 위태로워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단 음식을 줄이고 식단을 조심해 온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정작 진짜 위험한 음식은 모르고 드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이런 음식이 있진 않은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지금도 그 위험을 지나치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독이 될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그런데 4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가 그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몸은 50대 이후부터 소화와 해독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젊을 때 아무 문제 없던 음식이 몸속에서 독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노화가 진행되면 위장의 움직임까지 약해져서 특정 음식이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 음식부터 듣게 되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지만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신경계 기능까지 방해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독성 물질이 젊은 사람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별 경계 없이 권하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음식 때문에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첫 번째 위험한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서두가 길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만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치명적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싹이 난 감자입니다. 감자가 왜 위험하냐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죠? 하지만 위험한 건 감자 그 자체가 아니라 껍질이 초록빛으로 변한 부분과 싹이 난 부위입니다. 여기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간 기능이 활발해 이 독을 잘 분해하지만 70대 이상이 되면 간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을 먹어도 어르신들에게는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솔라닌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속이 불편하고 구토 증상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손발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며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증상이 감자를 먹고 몇 시간 뒤에 나타나서 원인을 감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냥 체했다고 넘기다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미 신경이 약해진 상태라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감자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에 좋은 점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보관과 고르는 방법입니다. 구입할 때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했거나 싹이 난 것은 절대 사지 마세요. 집에 있는 감자에서 싹이 났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면 솔라닌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을 벗길 때 초록빛이 보이면 그 부분은 넉넉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껍질째 먹는 것보다 벗겨 먹는 편이 안전합니다. 솔라닌은 주로 껍질과 바로 아래 부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조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를 삶거나 찔 때는 한번 끓인 물을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조리하면 독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안전한 감자를 고르는 것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구입할 때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싹이 전혀 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다른 것을 고르는 게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각종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특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냉동 저칼로리 도시락이나 냉동 채소 볶음 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이런 음식이 문제일까요? 겉으로는 칼로리가 낮고 균형 잡힌 식단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나트륨 함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팩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 두세 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짠맛을 느끼는 감각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50대부터 미각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짠맛을 인식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매우 짠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짜다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벽에 쌓입니다. 혈관이 점점 단단하고 좁아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액순환에 부담이 생깁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까지 약해져서 들어온 나트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몸이 잘 붓고 심장에도 큰 부담이 갑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이런 고나트륨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약의 효과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냉동식품을 완전히 끊는 건 쉽지 않죠. 그래도 가능하면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드신다면 먼저 포장지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500mg 이하인 제품을 고르고 가능하면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염 표시는 일반 제품보다 조금 덜 짜다는 의미일 뿐 절대적인 안전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주말에 미리 만들어 소분해 냉동해 두세요. 채소는 살짝 데친 뒤 냉동하고 고기는 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조리 직전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조미료 대신 마늘이나 생강, 양파 같은 천연 재료를 활용하면 맛도 살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냉동식품을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냉동식품을 먹은 다음 날에는 일부러 짠 음식을 피하고 바나나나 토마토처럼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더 드시면 좋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이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생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날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아침마다 습관처럼 생마늘 한 쪽씩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몸에는 이 생마늘이 오히려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자극성도 매우 강합니다. 젊을 때는 위 점막이 두껍고 튼튼해서 어느 정도 자극을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점막이 얇아지고 보호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알리신이 들어오면 위벽이 직접 상처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치 상처에 강한 소독약을 바르는 것처럼 화끈하고 자극적인 반응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속이 쓰리거나 답답한 정도로 시작되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위산과 알리신이 만나 위벽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늘을 완전히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돕는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드시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날로 먹지 말고 반드시 열을 가해 조리해서 드세요.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의 날카로운 자극은 줄어들고 좋은 효능은 그대로 남습니다. 볶음 요리나 찜, 국물 요리에 넣어 드시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생마늘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고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양을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에 마늘 한 쪽도 많을 수 있습니다.
반쪽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성질이 있어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 대신 생강, 양파, 대파 같은 다른 향신 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양파는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섞어 사용하면 마늘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젊었을 때 먹던 그대로 유지하면 어느 순간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를 과장된 얘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40년 동안 제가 직접 진료한 수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이런 음식들 때문에 평생 건강에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네 번째 음식은 바로 뭉친 형태의 음식입니다. 국수나 라면 같은 면류, 떡, 그리고 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침 분비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침이 나오지만 7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침이 단순히 음식을 적셔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침은 소화의 첫 단계로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침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면이나 떡처럼 뭉친 음식은 침과 잘 섞이지 않은 상태로 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음식이 덩어리째 남아 소화가 늦어지고 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위장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위가 계속 과부하 상태로 일하면서 위액 분비가 줄고 위벽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음식을 평생 안 먹을 수는 없죠. 대신 드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과 함께 먹으면 국물이 침 역할을 해 소화를 도와줍니다. 떡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찹쌀로 만든 떡은 원래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작게 썰어서 오래 씹어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빵을 드실 때는 딱딱한 종류보다 부드러운 빵을 고르고 우유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빵이나 카스텔라처럼 부드럽게 씹히는 종류가 위 부담을 줄입니다. 무엇보다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먹던 양의 절반 정도로 줄이면 훨씬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을 드신 뒤에는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는 앉아서 몸을 편안히 유지하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쉬는 게 좋습니다. 혹시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하다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음식 대신 죽이나 수프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위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한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위험한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에 사는 84세 여성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에 가스가 심하게 차고 설사가 계속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소견만 들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최근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시작한 식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드맵 식품이었습니다. 포드맵은 발효성 당류가 들어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사과, 배, 양파, 마늘, 콩류, 밀가루 음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장에서 이런 당류를 잘 소화하고 흡수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이런 당류를 분해하는 효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장 속에서 당류가 발효되며 가스가 만들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심해집니다. 이 여성분도 매일 사과를 먹고 양파와 마늘이 들어간 반찬을 자주 드셨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배가 불편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스와 설사가 반복되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가 오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지럽고 힘이 빠지며 심한 경우 심장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을 크게 줄이고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과는 껍질을 벗겨 잘게 썰어 조금씩 드시고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파나 마늘은 날로 먹지 말고 꼭 익혀 드세요. 콩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먹기 전 하룻밤 충분히 불리고 삶은 물은 버린 뒤 새 물로 다시 삶아야 발효성 당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꼭 먹어야 한다면 소량만 드세요. 이런 음식을 먹은 뒤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볍게 걸어 장 운동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건 장이 더 이상 이런 당류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대신 쌀, 감자, 당근, 시금치처럼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84세 여성분도 식단에서 이런 음식을 줄이고 나서 단 일주일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음식이 왜 나이든 몸에 특히 위험한지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없다고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태도는 나중에 몸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뇌의 노화와 소화기관의 연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뇌와 자율신경으로 긴밀히 이어져 있어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위장의 산 분비와 장의 연동 운동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의 힘이 약해지고 위산과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며 장의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예전엔 무난히 소화되던 음식이 이제는 위에 오래 머물고 장에서도 처리가 더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겹칩니다. 당과 단백질이 비효소적으로 결합해 노폐성 물질을 만드는 이른바 당화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가 나이가 들수록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이런 부산물을 비교적 잘 처리하지만 고령기에는 제거 효율이 떨어져 혈관과 조직에 더 쉽게 축적됩니다. 이때 염분이 많은 가공식품은 혈관벽에 부담을 더해 경직과 염증을 악화시키고 위장 점막을 자극하는 강한 음식은 손상된 점막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덩어리로 넘어가는 전분 위주의 음식은 약해진 연동운동 때문에 위와 장에 오래 머물며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또 장내에서 발효되기 쉬운 당류가 많은 음식은 노화로 기능이 떨어진 장에서 가스를 만들고 팽만과 설사를 유발해 수분과 전해질 균형까지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싹이 난 감자의 독성 알칼로이드는 신경계를 직접 자극할 수 있어 취약한 몸에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악순환을 만듭니다. 뇌의 노화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내 환경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 독성 부산물과 염증 신호가 늘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다시 뇌 기능과 자율신경의 균형을 흔듭니다. 그러면 소화 능력은 더 낮아지고 같은 음식에도 반응이 점점 과격해지는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요약하면 고령기에는 뇌와 위장과 혈관이 하나의 축으로 묶여 움직인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조리하며 얼마나 먹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소화에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염분과 자극을 줄이며 장내 발효 부담을 낮추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한 음식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소화가 편한 음식들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조리한 채소나 살짝 익힌 생선, 잘 끓인 죽 같은 음식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음식은 위와 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또 하나 꼭 지켜야 할 습관은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오후 6시 이전에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이 되면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수분은 체내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남성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위장과 혈압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생마늘 2쪽을 먹고 냉동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면을 좋아해 라면과 국수를 거의 매일 먹었고요. 그러다 6개월 전부터 위가 쓰리고 배에 가스가 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혈압도 계속 오르고 손발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권한 식단 조절법을 3개월간 실천하셨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먼저 생마늘을 완전히 끊고 모든 마늘은 익혀서만 드셨습니다. 냉동식품 대신 직접 만든 소량의 밑반찬을 준비했고 면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그것도 부드럽게 끓여 드셨습니다. 포드맵 식품 섭취도 대폭 줄였습니다. 사과 대신 바나나를, 양파 대신 당근을 선택했고 콩류를 끊고 두부를 조금씩 드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20포인트나 내려갔고 위쓰림과 복부 가스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체중도 8kg이나 줄었는데 이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부기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활력이 되살아났죠. 이분이 가장 강조한 변화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엔 8시나 9시에 먹었지만 이제는 오후 5시 반에 식사를 마칩니다. 저녁 메뉴도 죽이나 미음처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만 구성합니다. 물도 하루 1.5리터씩 나누어 마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 불편했지만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식단과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가족들 모두가 그 변화를 놀라워합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을 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몸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줄이고 소화가 편한 음식을 먹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년간 노인의학 분야에서 일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든 분들의 건강 문제 중 10건 중 8건 이상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약만 믿고 의존하려고 하시죠? 물론 약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식습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위험한 음식 기억하시나요? 싹이 난 감자, 나트륨이 많은 냉동 가공식품, 위를 자극하는 생마늘, 잘 씹히지 않는 뭉친 음식들, 그리고 발효성 당류가 많은 포드맵 식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도 이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 해독 기능, 면역 기능이 모두 떨어져서 젊을 때 문제 없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김철수 어르신처럼 식습관을 바꾸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실천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 확인해 보세요. 싹이 난 감자나 초록빛이 도는 감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냉동식품은 성분표를 보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은 줄여 나가세요.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면이나 떡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하루 반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그 자리를 소화가 편한 음식으로 채우세요. 잘 익힌 채소, 부드러운 생선, 따뜻한 죽이나 미음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조정해야 합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오후 6시 전에 마치고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은 하루 1.5리터 정도를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아무 변화도 느낄 수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실천해야 몸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 역시 75세가 되어서야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더 일찍 알았다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신다면 분명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또래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담과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기 바랍니다.